자, 간만에 외신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실 핀란드가 사실은 이제 중립국 그 위치를 많이 지켜왔었는데, 군사 중립국이죠. 여기에 끼어들므로 인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찜찜하게 됐어요. 사실 러시아가 제일 중립국 나토에 들어가면 기분 나쁠 애들이 노르웨이하고 핀란드였거든요. 네. 스웨덴하고 스웨덴하고 핀란드였거든요. 근데 핀란드가 일단 가입함으로써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선이 더 넓어지게 되는 꼬라지가 생김으로써 매우 기분 나쁘게 됐습니다. 자, 관련된 뉴스 한번 볼게요. 네, 핀란드가 현지 시각 4일 나토 공식 가입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핀란드는 나토의 31번째 공식 회원국이 됐는데요. 그러자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안보와 국익에 대한 침해라며 러시아는 안보 보장을 위해 전략적, 전술적 대응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러시아거든요. 요 진한색. 밤새. 핀란드하고 국경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1340km에 달하죠. 굉장히 긴 국경을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옆이요. 그리고 또 핀란드가 군사력이 전혀 전무하지 않아요. 핀란드 군사력 좋습니다. 특히 그 야포를 우리나라 K9을 많이 갖다 놔가지고 네, 핀란드도 상당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이렇게 되면 전선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죠. 핀란드가 나토로 들어가게 되면. 저 핀란드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리 그 제가 갔다 온데. 그곳이랑 네. 자동차로 한 2시간 반? 버스로 왔다 갔다 해요. 핀란드에서. 가깝습니다. 제2의 도시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무튼 쌍트에서 배를 째든 어쩌든지 간에 일단 핀란드가 가입이 됐다는 얘기는 이 전쟁이 또는 이게 유럽에서의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끝나가는 막판에 왜 핀란드가 미국이나 서방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여기에 끼어들었는 거야? 이거 미친 정치인이 하나 나온 건가?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니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지난해 5월에 신청서를 냈던 거고요. 그동안 터키가 계속 거부했었죠? 거부해가지고 근데 이제 핀란드는 샤바샤바 잘 해가지고 들어갔고 스웨덴은 못 들어갔어요. 예, 못 들어간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핀란드가 군사 중립국을 유지했던 이유가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1939년부터 40년 사이에 겨울전쟁이라고 하는 그 당시 소련하고 핀란드 사이에 긴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핀란드인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걸 또 다룬 영화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저격수 나오는 예. 유명한 영화잖아. 근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예. 근데 그치 맨날 조준만 하고 있어. 겁나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당시에 핀란드가 지긴 졌습니다만 핀란드 영토의 한 10% 정도를 떼주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핀란드 입장에서는 다시는 이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 중립 국가를 했던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 보면서 핀란드가 우크라이나 저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러시아가 또다시 미쳐가 날뛰면서 핀란드는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전방에 있어서 나토가 도와주기도 사실 애매한 데거든요, 저기는. 근데 나토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너무 명분이 좋잖아요, 사실. 명분이 좋으니까 우리도 나토. 그러니까 나토가 집단 방위 규정 5조가 뭐냐면은 일방의 국가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래서 자동적으로 미국의 핵을 근간으로 해서 나토의 집단 방위 안에 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핀란드는 지금 나토가 이미 됐고 집단 방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나마 지금 핀란드 저렇게 싸고 노르웨이가 싸고 있는 저 안에가 스웨덴인데 스웨덴도 지금 빨리 하고 싶어요. 왜? 스웨덴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배가 저 스웨덴까지 내려오거든요. 저 해역. 저기 해역에서 사실 노르트 스트림 2가 저 연결되는 두 개 관이 연결되는 저 해역에서 사실 그 폭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함대가 계속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스웨덴이라고 해서 우리는 핀란드에 둘러싸이는데 괜찮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도 지금 빨리 그러니까 전쟁이 사실은 끝나기 전에 그걸 명분으로 나토에 가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근데 터키가 자꾸 이게 뭘
그 뒤로 뒷돈을 요구하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내건 명분은 뭐냐면은 튀르키예는 튀르크족과 그리고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민족, 그러니까 가장 큰 다수의 민족이고 두 민족인데 쿠르드족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한 4천만 명 정도 최대 되는데 나라가 없는 유일한 민족이죠. 그래서 튀르키예는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쿠르드족을 못 살리고는, 그래서 2등 시민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 들어서가지고 더더욱 쿠르드족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쿠르드족 내에 무장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는 무장 조직이 아니고 정치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쿠르드 노동자 당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 이 쿠르드 노동자 당에 대해서 튀르키예가 공식적으로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고위직들이 망명을 어디로 했냐면 저 스웨덴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웨덴 의회 내에 쿠르드족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니네 승인 안 해줘. 안 해준다. 라고 터키가 진상을 피우고 있는 에르도안이 거죠. 진상을 피우고 있는데 5월 14일 날 지금 튀르키예가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나라들은 제발 야당이 이번에는 그렇죠. 에르도안을 이번엔 꺾어줬으면. 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근데 뭐 야당 쪽 인사가 굉장히 제야에서는 이름 있고 명망이 있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야당이 분열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 진짜 오랜 세월 제야 인사로 활동을 해왔던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산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에르도안이 정권을 잡는 동안 본인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모든 공무원과 교수들과 그리고 판사들을 다 15만 명에서 20만 명을 다 목을 날려버렸어요. 가르쳐주지 마. 성렬이가 지금 이거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다 장악당해 있어요. 다 장악당하고 있고 언론 역시도 에르도안에 의해서 장악당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야당 대표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하면 저 에르도안을 꺾을 수 있을까? 러시아나 중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그 야당 대표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터키란다. 이 나토가 유럽 안에 있으면 그냥 유럽 안에서만 놀면 좋잖아요. 근데 자꾸 전선을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 자꾸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요. 그것도 우리나라랑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얘들이 무슨 속셈으로 지금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진해의 군사적 영향력을 이 동아시아까지 뻗치면서 쉽게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배후를 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앞으로 나토의 군사적, 경제적 어떤 일종의 라이벌로 러시아하고 중국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보니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이나 한국, 일본을 나토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수작을 벌인다는 거죠.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얘기는 나토의 전선을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걸 굳이 남의 싸움에 끼어들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나토랑 어떠한 형태로 지금 나토 쪽하고 군사 정보 교류,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는 들어가 있어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사실 우리를 왜 그 파이브 아이즈에 꺼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끼워줘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유럽 정보, 군사 정보, 국경 정보를 알아서 뭐 할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거나 우리가 그 안에 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공업 생산력을 가지고 나토에 있는 무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무기 생산국으로 활용해 먹기 위해서 지금 한국을 꼬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서 발을 담그면 단기적으로 생각해, 그럼 뭐 하나랑 풍산이랑 주가 오르겠네? 포탄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코앞에 있는 나라하고 척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 건너 있는 나라 돕겠다고 바로 코앞에 있는 깡패 나라, 그것도 힘센 깡패가 둘이나 있는데 이런 자극적인 외교 전술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런 나토의 확장 전력에 대해서 문평론가는. 지금 그 나토를 이용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미국의 힘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군 혼자서 하던 일을 미군의 이름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던 일을 지금은 더 이상 그 미국의 끝발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나토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나토 안에서도 지금 더 이상 미국이 계속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끝발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유럽은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감정이 상한 상태고 척을 많이 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더 이상 미국이랑 손잡고 함께 갈 수 없다. 무조건 미국만 믿고 미국 손만 잡고 갈 수 없다라는 걸 절감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하고 유럽연합의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하고 중국을 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이제 미국 손만 잡고 있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유럽 자체도 중국이랑 러시아랑 잘해보려고 하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굳이 나토라고 친해져 갖고 나토에 no. 포탄 몇 발 팔겠다고 no. 이 장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당연하죠. 큰일 납니다. 지금 이런 멍충한 목숨 걸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사실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게 전 세계의 이른바 국가들이 한 30년 동안 너무 평화로웠어.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이런 재래식 전투를 하는데 우리 전폭기 있잖아, 미사일 있잖아, 이거 있으면 되지, 굳이 탱크, 야포, 포탄 이런 게 뭐 필요가 있어,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전쟁이 터져보니까 재래식 야포, 그러니까 포병의 중요성이 확 올라간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투거든요. 결국 국지전 안에서 핵무기를 쓸 거 아니면 그렇지. 재래식 전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게 국가 수호가 어렵다는 게 새로운 정론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공군력에만 치중하던 국가들이 탱크나 자주포 또는 이런 야포 부대 이런 것들, 탄환 같은 것들을 비축하기 위해서 지금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생산국들을 찾아다니는데, 현재 이걸 생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방위 산업 자체가 이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중앙아시아에도 그렇고 아니면 전혀 지금까지 평화로웠던 국가들한테도 그렇고 뭔가 세계의 외교,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리미엄 사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진짜 몇 년 동안 어려웠던 어떤 그 악조건을 달고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얻어낸 노하우와 방위 산업이 이제 효자 노릇을 할 때가 되긴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토에다 포탄 대줘가면서 굳이 러시아하고 중국을 지금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외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에 바이든 떨어지고 나면 지금 또 유럽과 미국 사태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좀 더 신중하고 계산적인 실리 외교를 좀 펼쳐라. 누가? 누가? 아니야, 그냥 영어로 연설하는 교황. 누가? 가만히 있어라. 그냥 술만 마셔라. 가만히 그래, 있어라. 그냥 계속 술이나 먹어. 기시다 만나서 술 먹었듯이 그냥 앞으로 세계 정상들 만나면 술만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여기서 누가 제일 술이 세요? 이러겠지, 미국 가서도. 난 진짜 윤석열한테는 통역관을 안 붙여줬으면 좋겠어. 안 알아서 술만 되게. 마시게. 술 마시는 데는 통역이 필요가 없거든. 그럼요.